네, 회의를 시작합니다. 추미애 당대표 발언 읽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다시 인사드립니다. 송박영신 천만 개의 촛불은 송박영신을 기원했습니다. 송박영신은 박정희 체제가 만들어 놓은 그 체제를 타파하는 것입니다. 삼성공화국, 재벌중심 경제, 노동배제 경제, 지역주의 이런 것들이 모두 박정희 체제가 만들어 놓은 낡은 유산입니다. 이런 낡은 유산과의 이별이 없다면 새로운 시대로 진입하기가 힘들 것입니다. 그래서 송박영신은 바로 송구영신이라 할 것입니다. 지금은 박근혜표 정책 중단을 해야 할 때입니다. 재벌개혁, 검찰개혁, 사회 언론개혁을 위한 중단 없는 개혁 입법에 나서야 할 적기입니다. 개혁 보수 신당이 이름에 개혁을 썼다고 해서 이런 데 대한 응답이 없다면 이름은 아무 의미가 없는 허무맹랑한 것이 될 것입니다. 야 3당과 비박 신당, 심지어 임명진 체제의 새누리당도 친박 인사 몇 명 내쫓고 어물쩡할 것이 아니라 국민이 바라는 개혁 입법에 동참할 것을 촉구합니다. 어제 박근혜 대통령의 10년 기자간담회를 보면서 참 이상한 대통령이시다라고 느꼈습니다. 초중등학교 정도의 수준만 되더라도 해야 될 것과 하지 않아야 될 것에 대한 규범 인식이 자리 잡혀 있습니다. 그런데 대통령은 초중등생만도 못한 규범 인식이 전혀 없는 그런 자세를 보였습니다. 수출 잘 안 되는 중소기업을 위해서 선의로 지원할 수 있지 않느냐, 이 자리에 기자분 어느 누구도 인사 추천을 할 수 있지 않느냐, 정상적인 인사 시스템을 거치지도 않고 국정을 논의해야 될 담당 공무원과의 상의도 거치지 않고 비선 실세와 국정을 논하고 인사를 거론한 것이 국민 누구나 잠삼이사가 할 수 있는 일을 했을 뿐인데 뭐가 문제냐 하는 규범 인식이 전혀 결여된 대통령을 보면서 국민들은 또 한 번 새해 첫날 대통령이 국민 여러분 복 많이 받으십시오 대신 대한민국이 망가질 때까지 가보겠다 하는 대통령의 터무니없는 뻔뻔함과 오기를 마주하면서 새해 첫날이 참 이상한 첫날로 기분이 안 좋았을 것 같습니다. 대통령은 언론을 상대로 어설픈 여론전을 펼칠 것이 아니라 헌재의 철수학 요구와 특검의 대면 수사에 적극 임하는 것이 마땅할 것입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고맙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우상호 원내대표 발언 읽겠습니다. 네. 이제 정유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우리 새해는 무엇보다도 국민들의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그런 다짐이 정치권에서 우선시 돼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이 고민을 가장 진실되게 해나가겠습니다. 문제는 결국 격차 해소라고 봅니다.
국민들이 열심히 일해도 먹고 살기 힘든 이 구조가 문제인 것 같습니다. 일을 하지 않고 가난해지는 것이야 최소한의 복지제도로 어떻게 한다고 치지만 12시간, 14시간 일해도 애들 키우기 힘들고 당장 생계가 걱정되는 이 구조, 그렇다면 이건 뭔가 정책이 잘못됐고 사회 구조가 잘못된 거 아니겠습니까? 바로 정치가 해야 할 일이 바로 여기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열심히 일해도 먹고 살기 힘든 대한민국을 바꾸는 것, 개조하는 것, 이게 바로 더불어민주당의 사명이고 정권 교체의 목적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올해 바로 그런 희망을 만들어내는 청년이 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어제 하루 국민들은 참 이해하기 어려운 두 명의 대통령을 만났습니다. 기자들을 만나서 자기 아무 죄 없다고 떠드는 박근혜 대통령과 박근혜 대통령의 인기가 떨어지니까 갑자기 희죽되면서 나타난 현충원의 이명박 대통령 보면서 갑자기 이게 이 양반들이 1월 1일부터 뭐하나는 싶지 않으셨겠나 싶습니다. 이명박 대통령은 갑자기 탈당하겠다는 이야기를 왜 연도부터 하는지, 박근혜 대통령이 몰라가면 다시 자기의 시대가 온다고 생각하신 것인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기자들을 만나서 뭐든지 억울하다고 하는데, 그렇게 억울하면 진작에 검찰 조사 가서 충분히 해명하시지 왜 검찰 조사는 받지 않고 기자들에게 그렇게 억울함을 털어놓습니까? 지금이라도 빨리 특검에다가 자기 자신부터 조사해달라고 요청을 해서 빨리 조사를 받으세요. 그래서 억울함을 빨리 터세요. 그렇게 억울하시면. 저는 정말 용서할 수 없는 두 전직 대통령의 모습을 봤다고 생각합니다. 지난 10여 년간 대한민국을 망쳐왔던 전직 두 대통령에 대해서 정말 이건 용서할 수 없는 하루였다. 1월 1일 국민들의 심기를 망가뜨렸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헌법재판소에서 서두르는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박근혜 대통령께서 아마 본격적인 반격전을 기획하시고 1월 1일부터 포문을 여신 것 같은데, 저는 하루빨리 심판을 서둘러서 결론을 빨리 내려달라, 이렇게 부탁하고 싶습니다. 세 번째, 새해부터 말씀드리긴 그렇습니다만 오늘 일간지에 나온 걸 보면 박지만 씨 수행비서가 숨졌다, 이런 기사가 나왔습니다. 도대체 이 몇 번째 죽음입니까? 이 문제만큼은 좀 철저하게 수사를 해서 이 박지만 씨, 박근영 씨, 박근혜 대통령 주변에 오촌 조카 죽음까지 참으로 희한하게 숨진 이 사람들에 대해서 전면적인 재수사를 해야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게 도대체 왜 죽었는지 원인도 알 수 없고, 그리고 초동 수사에 실패해서 진실을 밝히지 못한 죽음이 너무 많습니다. 산지기 노인부터 그 오촌 조카들 북한산에서의 그 이상한 죽음, 또 중국에서 신동욱 씨를 추격하던 그 조직, 또 이 이상한 또 박지만 씨 수행비서의 죽음, 모든 것이 도대체 미스터리입니다. 근데 이게 이상하게 정치권에서 진실을 파악하려고 노력하거나 언론이 취재하거나 재판이 열리면 사람이 하나씩 죽어가요. 이거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검찰이 이 문제에 대해서 엄정하게 수사해서 다른 살인사건과 연관이 안 돼 있는지에 대해서도 제대로 수사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영주 최고위원의 발언이 있겠습니다. 밥상을 나누고 복을 기원해야 할 새해 첫날부터 헌법과 법률을 위반한 범죄 피의자 박근혜 대통령이 국민을 분노하게 만들었습니다. 눈꽃만큼의 측은한 심정조차 말끔히 사라지게 만들었습니다. 박 대통령은 명확하고 객관적인 증거와 관련자들의 자백에 의해 헌법과 법률을 위반한 것이 명백한데도
모든 혐의를 전면 부인했습니다. 오히려 세월호 7시간을 밝히라는 국민적 요구를 나무라는 모습에 국민들의 분노가 폭발 지경입니다. 일반적인 범죄 피의자가 수사 과정에서 범죄 혐의에 대한 명백한 증거를 전면 부인하고 관련자의 진술도 배척할 경우 수사기관은 구속수사에 합니다. 증거를 인멸하거나 관련자들의 진술을 끼워 맞추거나 도주할 우려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대통령은 범죄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관련자의 진술을 모두 배척하더라도 헌법에 따라 탄핵으로 청와대에서 쫓겨나기 전에는 강제 수사를 할 수 없습니다. 이런 점을 악용해 끝까지 국민들을 속이겠다는 것이 박근혜 대통령의 속셈입니다. 결국 박근혜 대통령이야말로 김기춘, 우병우, 조윤선을 능가하는 법률 미꾸라지 중에 최고봉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범죄 혐의를 전면 부인하는 박근혜 대통령의 속셈은 뻔합니다. 가장 큰 목표는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을 뒤집거나 지연시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현재 진행 중인 특검의 수사를 방해하기 위한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미 구속된 박근혜 게이트 관련자와 아직 남아있는 범죄 공범들에게 끝까지 버티라는 메시지를 준 것입니다. 한마디로 판을 뒤집겠다는 것입니다. 이런 허무맹랑한 생각뿐인 범죄 피의자에 대한 조치는 딱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하루라도 빨리 대통령직에서 물러나게 해서 법의 심판을 받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헌법재판소는 신속하게 탄핵 심판을 진행해 주시기 바라고 특검도 지금보다 더 역량을 쏟아 대통령의 범죄 혐의를 더욱 철저히 수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이어서 전해철 최고위원님 발언 듣겠습니다. 정윤현 새해가 밝았습니다. 지난 한 해 우리 국민들은 헌정사상 유례 없는 국정농단과 헌정유린의 충격과 분노를 촛불 시민혁명으로 승화시켰고 지난 주말에는 천만의 기록을 돌파한 촛불이 새해 희망을 밝혀주었습니다. 새해는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을 넘어 구시대의 적폐를 청산하고 새로운 대한민국을 다시 세우는 희망의 한 해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그러나 박근혜 대통령은 새해도 여전히 변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었습니다. 새해를 맞아 국민들에게 진심 어린 자기 반성과 사죄의 변을 내어놓아도 모자랄 상황에서 신년 기자회견을 통해 자기 변명과 궤변으로 또다시 국민들을 절망하게 하고 분노하게 했습니다. 탄핵 이후 직무 정지 중인 대통령이 청와대 출입 기자와 간담회를 가진 것 자체가 형식적으로 맞지 않을 뿐만이 아니라 내용적으로도 피의자 신분으로 현재 특검에서 수사 중인 본인의 혐의를 공개적으로 전면 부인하고 탄핵 심판을 염두에 둔 자기 변명으로 일관한 것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또한 청와대 참모진들이 여러 가지 사실을 밝히는 진술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박근혜 대통령은 본인의 혐의에 대해 검찰 수사는 회피하고 특검이 앞선 검찰의 수사와 현재 드러나고 있는 구체적인 증거와 관련자들의 진술들을 전면 부정하면서 검찰 수사의 정당성을 훼손하고 특검 수사를 무력화시키기 위한 시도를 하는 것은 전혀 적절하지 않고 맞지 않는 상식에 반하는 행동입니다. 결국 특검이 철저히 수사해서 위법한 행위에 대해서는 단죄를 하고 그리고 헌재가 공정하고 신속한 결론을 내리는 것만이 박근혜 정부의 총체적인 무능, 적폐, 부조리, 부정부패를 걷어내고 새로운 대한민국을 건설하는 길일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송현석 최고위원의 발언 듣겠습니다. 예, 2017년 새해는 우리 민주당이 새 시대를 여는 헌정사의 주역으로 기록될 역사적 계기입니다. 국민의 여망과 시대의 부름에 부응하여 정당 지지도가 40%에 앞서는
입지를 굳히고 대선 전국의 예정보다 빠른 시일 안에 치루어질 수 있는 상황에서 우리 당의 후보가 선두주자로 부각되고 있는 것은 국민의 뜻이 우리 민주당을 지지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이러한 사안을 고려할 때 국민과 역사의 편에 서서 수권 정당의 면모를 갖추고 정권 교체를 이루어야 하는 것은 이 시대의 요구이자 우리들의 사명입니다. 역사의 새 장은 노력하고 도전하는 사람에게 돌아갑니다. 우리 민주당은 대과업을 완수하기 위하여 조금도 흔들림 없이 새해에는 추미애 당 대표님을 중심으로 똘똘 뭉쳐서 정권 교체를 이뤄나가는 데 힘을 모아갑시다. 새해를 맞이해서 노파심에서 한 말씀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저는 답변하고 하겠습니다. 이어서 야양자 최고위원의 발언이 있겠습니다. 네, 국민 여러분 그리고 더불어민주당 당원 동지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2017년 1월 1일 정유년 새벽 무등산에 올라 호남인들과 함께 희망의 새해를 맞이하였습니다. 무등산의 무등은 높고 낮음이 없고 어디서 보나 어머니의 품처럼 넉넉하고 포근하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평등하고 정의롭고 따뜻한 사회의 시작을 무등산 어머니의 산의 정규와 함께 하였습니다. 지난 총선에서 호남은 반새누리, 비민주를 분명히 하였습니다. 한마디로 호남은 기득권에 안주하려는 세력을 지지할 수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지금 호남의 요구는 두 가지입니다. 정권 교체와 부패 기득권 청산입니다. 가는 곳마다 저에게도 같은 요구를 하십니다. 그런 호남의 요구와 염원을 우리 더불어민주당이 반드시 이루어 드려야 합니다. 반문 정서가 있는데 어떻게 하면 호남의 지지를 얻을까 전전긍긍할 필요가 없다고 하십니다. 확실한 정권교체 전망을 보여달라 하십니다. 확실한 부패 수구 체제를 청산하려는 의지를 보여달라 하십니다. 그러면 호남은 수권 능력이 있는 민주당을 지지하겠다고 하십니다. 민주당의 진심이 호남의 민심입니다. 새누리당 출신들이나 반기문과 손을 잡겠다면 국민의당은 호남을 배신하는 것입니다. 이미 호남은 빠르게 민주당으로 돌아오고 있습니다. 정권 교체를 할 수 있는 정당도 민주당이고 수구 세력을 대청소할 정당도 민주당이라고 결론 내렸습니다. 호남의 대세는 민주당입니다. 좀 더 겸손하고 당당하게 다가가면 됩니다. 대선에서 호남이 민주당을 지지할 것을 확신합니다. 호남 곳곳을 다녀보면 알 수 있습니다. 호남은 대의를 선택할 것입니다. 더 낮은 자세로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